62쪽 볼게요. 선거운동은 선거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선거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자 이게 봐요. 선거가 있잖아. 이건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잖아요.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를 그냥 무턱대고 할 수는 없잖아. 하다못해 공보물이라도 우리한테 보내줘야만이 후보는 이런 상황이 있고 이 사람의 정책은 이런 게 있고 공약은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난 뽑아야지 말아야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를 할 때는 선거 운동이 필요해요. 그 선거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선거권자가, 이거는 유권자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나중에 한 2, 3년 있다가 여러분들도 유권자가 될 거 아닙니까? 선거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 선거 운동은 정보 획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고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상황이라고. 선거운동, 후보자나 정당 및 그 지지자들이 선거권자의 지지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지지를 얻어내지, 열심히 후보자가 유세를 하면 내가 몰랐다가 유세를 듣고서 이 사람 이런 생각이 있구나, 난 이 사람 찍어줘야지, 그런 거 하죠. 그래서 지금 첫 단락에서는요 선거운동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잘 뭔지 모르니까 일단 설명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성패에 따라, 그래 내가 선거운동을 잘하면, 잘했으면 성공하는 거고 선거운동을 잘못했으면 실패하는 거고, 후보자 또는 정당은 당선, 낙선, 정권의 획득, 정권 획득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4월 15일 우리 후에 어떤 당은 합쳐서 약 180개 국회의원을 가져갔고 어떤 당은 103개 정도를 가져갔잖아요. 어떤 당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이게 수업이라서. 그랬을 때 이거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서 극심한 차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여기는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여기는 실패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왜 성공했고 왜 실패했느냐? 이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이거의 결과에 따라서 잘 된 거고 요거의 결과에 따라서 실패한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대통령 선거라면 이제는 정권 획득, 정권 실패 이렇게 되는 거라고. 획득, 획득 실패.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선거운동 영역에서는 가장 치열한 정치적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보통 국회의원하고 정치인들은 서로 막 싸움도 많이 합니다. 다툼도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다툼을 다 포함해서 이 선거가 가장 극심하고 가장 치열한 경쟁이에요. 이기고 지는 거야. 한 명이 국회의원이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치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면 생각보다 자기의 뜻을 펼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거 정말 극심하게 치열하게 이게 분필가루 들어왔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겁니다. 왜냐? 요거를 달성하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첫 단락. 따라서 선거운동이란 경쟁의 영역에서 참여자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고, 후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 그러지 못한 자 간의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봐. 이쪽에 칸 있지? 만약에 김포시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가정을 해봐. 뽑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A당이 있고 B당이 있고 C당이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이렇게 셋이 막 경쟁을 할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은 현역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은 전 시장이야. 이 사람은 정치 신인이라고 볼게요. 누가 제일 유리한 것 같아요? A당 후보가 유리해요? B당 후보가 유리해요? C당 후보가 유리해요? 이렇게 셋만 나왔다고 가정을 하자고. A당은 지금 국회의원, B당은 전 시장, C당은 이제 막
갓 들어온 신인 누가 제일 유리하죠? 이 셋 중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유리하겠지만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가장 불리해요. 왜? 알려지지도 않았고 실적도 없고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약에 선거운동이 없이 그냥 투표를 한다고 치면 여기 아니면 여기를 고를 거라고. 자, 이게 바로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 그리고 그러지 못한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을 두지 말아야 돼.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 알지도 몰라요. A당 후보를 누구를 보낼 거냐 그래서 공천이라는 걸 하잖아. 마찬가지야. A당의 후보로 추천받기 위해서 A당 내에서도 경쟁이 일어나요. 그때 후보 A-1, A-2, A-3이 나왔는데 A-1은 현역 국회의원, A-2는 전 국회의원, A-3은 이제 막 들어온 정치 신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셋이 서로 경쟁을 해서 한 명만 추천을 받아서 나가는 거잖아. 그럼 이 셋 중에 누가 추천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냐? 아마 이쪽일 겁니다. 이쪽 아니면 적어도 이쪽이겠지. 적어도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것도 차별이야. 그래서 보통 지금 공당 있죠? 뭐 민주당이니 통합당이니 이런 국민의당 이런 당이 있잖아요. 당들은 보통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신인한테는 가산점을 줘요. 이렇게 차별을 약간 완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락에 나와 있는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 그러지 못한 자 차별은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화해야 돼. 근데 당 내에서는 이쪽에 가산점을 주는 걸로 해결이 되지만 각 당으로 가면 국가에서 임의로 가산점을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쪽에 차별이 없도록 무언가 제도화를 해야 돼요. 그게 밑에 나옵니다. B, C, 그러니까 나, 다, 라, 마 단락에 나와. 계속 볼게요. 그렇지. A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아무래도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역 국회의원. 전 시장도 좀 불리하고요. 전 국회의원도 불리해. 왜냐?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거 실적을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잖아. 그리고 확실히 4년, 국회의원은 4년이니까 4년 동안 내 이름 계속 여기저기 얘기했죠. 그리고 4년 동안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사라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거보다는 좀 덜 지났잖아. 여긴 그야말로 힘들고요. 정치 신인은요, 명함을 줘도 사람들이 받지 않아요. 근데 현역 국회의원은 명함을 주면 그래도 받긴 한다고. 그런 차이도 있는 겁니다. A가 제일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관심 있으면 혹시 알지도 모르는데 공천 과정에서 컷 오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몇 명은 현역 의원 중에 몇 명은 배제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다 정해놓는 거야. 어느 정도 새로운 물을 집어넣으려고. 뭐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유권자인 국민들도 정치적 의사의 발현과 정보의 교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렇게 3명이 나왔어. 한 명씩 나왔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아무런 정보가 없고 그리고 유권자들끼리 토론도 못해.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뭘 보고 골라요?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없으면 합리적인 선택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단락이 이제 거의 끝나는데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거는요. 일단 중요한 거는 선거운동에서의 자유. 내 마음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선거운동 하는데 공정해야지. 아이고, 평등이라고 할게요. 선거운동을 하는데 뭔가 평등해야지. 자, 요렇게 2개. 선거운동에서는 요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생각을 유권자에게 다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선거운동에서는 평등하기도 해야 돼.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자유와 평등은 어때요? 약간 반의 관계죠. 서로 엇갈리지?
얘가 많으면 얘는 적을 수밖에 없고요. 얘가 많으면 얘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 그런 얘기 뒤에 나오고요. 잠깐만 나달락 처음 봐요. 선거운동의 자유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달락은 이쪽이에요. 나달락. 선거운동의 자유는 다달락도 여기입니다. 나달락 볼게요. 선거운동에서 평등선거의 실현, 선거운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나달락은 여기고요. 그럼 마달락은 어디냐? 여길 것 같지만 마달락 잠깐 봐봐. 처음에 보면은 공정인이 뭐 이런 얘기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요. 마달락은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가 마달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구조화 시킨다고 한다면 맨 처음에는 가달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달락하고 다달락은 묶여요. 그 다음에 라달락은 따로 있어요. 이 둘은 이렇게 묶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마달락이 정리를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글이라고 보면 돼요.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조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머리에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나 질문할까요?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선거운동에서의 자유가 더 중요할까? 선거운동에서의 평등, 기회균등이 더 중요할까?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자유? 평등? 어느 게? 지문을 읽으면 약간의 힌트는 있어요. 약간의 힌트는 있습니다. 어느 게 좀 더 중요할까요? 물론 뭐 이게 다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쪽이에요. 이게 다른 거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치? 전소정 이쪽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이런 거야. 이게 자유고 이게 평등이야. 이건 아니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자유가 훨씬은 아니지만 평등은 한 이 정도? 미세하게 차이가 나지? 이유는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이따가 한 나달락, 다달락 보면 나와. 얼추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관계를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서 글이 되는 거고, 선거운동에서의 자유는 나달락하고 다달락. 선거운동에서의 공정성, 평등, 기회 제공 이런 거는 라달락. 그 다음에 선거운동에서의 자유와 공정성의 관계가 마달락. 그래서 이게 구조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달락하고 다달락은 선거운동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라달락은 선거운동에서의 공정성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거나 자유와 공정성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는 거. 구조는 대충 이렇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복습하고 들어갑시다. 이게 선거운동에서의 자유고 이게 선거운동에서의 공정성인데, 이렇게 보면은 병렬적인 것 같잖아요. 순서가 관계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자유 얘기가 먼저 나와야 한다. 이유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나달락 볼게요.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운동에서의 자유하고 똑같아요. 정치적 자유로 민주정치 가장 중요한 자유 중에 하나인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그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지? 내가 하는 말을 하는 것도 자유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옆에 사람한테 하는 것도 자유죠. 유권자한테 내 정치적 견해를 얘기하는 것도 자유고요. 공약을 얘기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다 표현의 자유에 속해요.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 그래요? 이게 자, 다시 봐요. 선거운동을 하는데 선거운동에서 만약에 표현의 자유를 주지 않는다. 이게 없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여러분들이 곧 유권자 될 거야. 여러분들이 이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방법이 없죠. 선생님,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포함된, 소속된 당에서 알려주는 거 읽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 그 당에서 소속된 그 당의
공보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서, 아니면 인터넷 웹사이트 이런 거에 이야기하는 것도 다 표현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운동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도 못하게, 글도 못 쓰게, 어디에 뭐 현수막도 못 걸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A당, B당, C당, D당의 공약이라거나 정치적 견해를 모르면 내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 하다못해 그 당의 당규, 당헌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조차 내가 보지 못하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국민주권주의, 자유선거원칙, 참정권과 깊이 관련된다. 근데 어떻게 관련되는지는 정확히 안 나왔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심화해서 읽으면 좋은 겁니다. 혹은 이 글을 쓴 사람한테 그래요? 어떤 면에서 깊이 관련되죠? 라고 추가 질문하는 것도 좋아요.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넓게 보면 정치적 의견과 정치사상을 외부에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선거운동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건 X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여기 다시 씁시다. 다시 쓸게요.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일단 넓은 범주로 보면 정치적 의견, 정치 사상, 그러니까 나의 정치적 의견, 사상, 이거를 외부에 밝힐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정치적 의견, 사상이에요.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런데 조금 좁게 보면 정당의 정책, 조금 좁게 보면 내가 속한 정당의 정책, 정치적 방법 아니면 우리의 목표 이런 거, 후보자의 정견, 정치적 견해, 구체적이죠? 이거는 후보자 거. 이거는 위에 거는 어찌 보면은 일반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밑에 거는 콕 집어서 우리 지역 아니면 우리나라 아니면 어떠한 뭐 이벤트 이런 거에 관한 정당의 정책, 정견. 예를 들면 조금 넓게 보면 통일 문제에 관한 것도 어떤 A당, B당, C당의 통일에 관한 정책이라고 하면 밑에 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김포시의 뭐 체육관 건립 예를 들면 요거에 포함될 수 있죠. 체육관은 정치적인 면에서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밑에 거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거는요 좀 더 구체적인데, 선거운동에서의 자유는요 밑에 거지.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장 선거 이런 거 포함되잖아요. 그럼 그 범주에 속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이쪽입니다. 하지만 요것도 선거운동에서의 큰 범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만 보통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 특강 독서 맞고요. 62쪽이에요. 62쪽입니다. 62쪽. 임재소야. 요거는 B가 아니라 요거겠지? 이거 얘기하는 거겠죠? 요거 각도가 요건가? 딱 각도가 요거네. 요거 맞죠, 임재소? 설마 갑자기 B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엄지요. 그래요. 그래서 나달락은 선거운동 자유에 관한 정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다는 선거운동에서의 자유의 성격, 특징 같은 걸 얘기할 거예요. 다달락 볼게요.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정치에서 국민주권주의 실현의 수단 또는 국민주권주의 구현의 제도 보장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를 물어본다면, 자, 첫 번째,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국민 주권주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나중에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나오는 후보들도 다 유권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면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는 이 국민주권주의는 자체가 실현이 안 돼요. 그럼 봐봐. 지난번에 아마 북한 얘기했을 텐데 북한도 우리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북한은 과연 국민주권주의가 실현이 된 국가일까 아닐까를 따져본다면 요 맥락으로 따지면 아마 아닐 거예요. 왜냐? 북한은 말 함부로 못하죠? 함부로 못합니다. 말을 함부로 못하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안 되는 국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는 거고요. 그럼 이것도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겁니다. 국민 주권주의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요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니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신나게 그냥 막 해. 물론 개인의 인신공격이라거나 비방이라거나 이런 거 안 되겠지만 그거 이외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막 해요. 할 수 있다고. 그 하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주권이 있다는 이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는 제도 보장적 성격이요. 국민주권주의를 보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단인 거고 이거는 옆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줄게. 그런 개념이야.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거운동에서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이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는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라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리고 선거운동 자유를 의미하는 정치적,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권으로서 중요해요. 그래,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내가 말할 수 있고 책을 낼 수 있고 모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체를 만들 수 있잖아요. 내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자유권을 중요시 되는데 민주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더해서 민주정치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뭐가요?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다시 북한은 그러면 자유국가라고 봐야 되나? 아니죠. 국민주권주의 아니고요. 민주정치 아니라고 봐야죠. 왜요? 이게 없으니까. 물론 뭐 진짜 북한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은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식 국호 명칭이 민주주의 공화국이라 할지라도 민주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이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비판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한 50년대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얘기 함부로 못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도 막 저녁 먹다가 잠깐이라도 박정희 이 얘기만 해도 누가 신고를 하면 잡혀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내가 공적인 자리니까 지금 대통령을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지만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이게 있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도 물론 나는 교사니까 안 돼요. 안 되지만 공무원들은 안 되니까. 근데 일반적인 장소에서 대통령을 비판한다. 비난도 돼요. 근데 비난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지만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면 아무도 뭐라고 못합니다.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미국도 좀 여러 가지 정책 변했지만 트럼프를 비난하고 비판한 사람 되게 많잖아. 그게 다 어떤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판단하는 거야. 얼마나 말에, 표현에, 언론에, 집회에, 결사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중에서도 선거운동에서도 당연히 그게 중요하겠죠.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조직적 표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판단에 혹은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아마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는 니네도 투표를 할 거야. 대통령 선거는 니네 좀 애매하다.
대통령 선거는 조금 애매해요. 2년 남았잖아요. 그럼 지금 고2는 할 텐데 여러분들 좀 애매한데 국회의원 선거로 갈게요. 이번에도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예전에 찾아보니까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이기고 지고 된 거를 찾아봤더니 한 자릿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 표도 있고요, 두 표도 있고요, 세 표도 있고 막 네 표도 있고 그래. 이번에 아마 인천 어딘가에서 6표가 차이 난 게 있을걸? 근데 보통은 한 1000표 정도 차이가 나요. 이기고 지고가 국회의원은. 근데 1000표면 니네 되게 많은 것 같지? 이거를 정치권에서는 박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000표가 박빙이에요? 1000표 정도면 되게 엎치락뒤치락 했다는 이야기고 이긴 사람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거고 진적은 되게 아쉬울 만한 그런 표 차이예요. 대통령 선거는요. 한 10만 표, 20만 표만 돼도 박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20만 표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적은 게 아니지. 적은 게 아니지만 국민들 하나하나 표를 넣다 보면 1000표, 10만 표 이거 정도는 금방 뒤집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어딨냐?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조직적 표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이다. 사실 한 투표소에 투표소는 보통은요 김포시는 지금 인구는 40만이고 김포시는 인구가 45만인가 되고 투표권자는 30만쯤 될 거거든. 근데 투표소가 꽤 많아요. 몇 개였더라? 정확히 몰라. 이런 질문 되게 어려운데 많지 않습니다. 투표소 하나에는 되게 여기저기 있어서 한 1000? 니네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요 투표소가 되게 여기저기 많아. 웬만한 학교는 다 투표소로 지정이 되잖아요. 가끔은 아파트에 그 노인회관, 경로당 같은 거 거기에 투표소가 설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소는 굉장히 많아요. 신기해요. 대통령도 그만큼 되고. 그래서 이 선거는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혹은 내가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말 아니면 투표예요. 근데 말은 어떻게 구속력이 없잖아. 내가 아무리 국회의원한테 말을 막 해도 안 받아들이면 끝이잖아요. 근데 투표는 내가 표를 안 주면 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거의 유일한 주권자 국민의 무기가 되겠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투표권이 생기면 거의 다 참여해야 돼요. 근데 가끔 이럴 수는 있죠. 선생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저의 권리 아닌가요? 권리는 권리인데 정말로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가서 무효표를 만드는 게 맞아요. 아예 집에 있다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가서 투표율은 높여줘야 돼.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치인들은 겁에 질립니다. 생각해봐. 지금 김포시 얘기했잖아요. 한 세종 40만 명인데 김포시는 지역구가 2개예요. 2개니까 그냥 편의상 20만씩이라고 할게요. 근데 인구가 이렇다면 전부 다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투표권이 있는 사람을 하면 한 15만이라고 합시다. 15만 명이 있는데 만약에 투표율이 예전에 한창 안 좋을 때는 특히나 지자체장 뽑을 때는 한 30%짜리도 있었거든요. 그럼 몇 명이 투표한 거예요? 4만 5천 명이야. 4만 5천 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30%라고 치면 다르지. 투표 안 하는 거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무효표를 만드는 건 가서 내 권리를 행사하는데 난 찍을 사람이 없어. 니네 다 싫어. 그렇게 무효를 만드는 거지. 다른 겁니다. 무효표는 의미가 있고요. 투표율은 별로 의미가 이거 내려가는 건 별로 되게 안 좋아. 설명해 줄게. 잘 봐봐. 4만 5천 명이 된 거잖아. 근데 여기서 그래 한 60%가 받으면 내가 당선될 거잖아요. 대충 6, 4, 24, 6, 5, 30 한 2만 7천 표를 받으면 당선이에요. 그것도 압도적인 당선이야. 60%가 나를 찍어준 거야. 그럼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 영향은 거의 안 미치지. 영향은 미치지 않아요. 나의 의사 표현일 뿐이야. 봐봐. 우리 지역구에는 투표권자가 15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2만 7천 명만 나를 찍어준 거야.
그러면 근데 만약에 봐봐요. 또 만약에 투표율이 70%예요. 70%면 이거 10만 5천 명이거든요. 곱해보면. 그럼 여기서도 60%면 보자. 6, 한 6만 되겠네? 한 7만 되겠네요? 투표율이 30%일 때는 난 2만 7천 명만 무서워요. 근데 투표율이 70%가 되면 나는 7만 명이 무섭다고. 절반 가까이를 무서워해야 돼요. 이건 얼마예요? 그거 한참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치인들은요, 국민들을 우습게 봅니다. 근데 투표율이 되게 높잖아요? 되게 높으면 정치인들이 겁을 먹는다고.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나 시장 같은 사람들 우리가 투표를 뽑잖아요. 근데 만약에 별로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아. 그러면 정치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이 지역에 있는 인간들은 내가 함부로 해야 되는 인간들인가 보다. 정치에 관심이 없구나. 그럼 내가 최대한 이것저것 막 나 유리하게 해야지. 나중에 나 국회의원이나 시장 한 번 더 되는 것만 신경 쓰면 되지. 얘네들은 되게 멍청하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투표율이 올라가면, 무효표가 있어도 투표율이 올라가면 좀 겁먹어요. 아,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 그리고 투표율이 올라가면 생각해봐. 니네가 관심이 없으면 투표를 할 리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투표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관심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장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투표권이 생기면 귀찮아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야.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아무튼 선거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한테 무기예요. 그게 책에 있는 그 얘기야. 정치적 의사를 조직적 표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인 거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의 판단에 호소를 해야지. 국민들, 유권자들, 지역 구민들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할 테니까 날 뽑아주시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입마개를 하면 후보자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럼 그거는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후보자와 지지자 등은 국민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정견 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국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번에는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코로나 문제로 대면에서 후보 연설 많이 못했거든요. 생각보다. 악수도 못했잖아. 나중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요. 나중에 이제 니네 투표권 생기고 지역구 왔다 갔다 할 때 국회의원 후보가 나랑 악수를 한번 하잖아요. 그리고 웃으면서 악수를 하잖아?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되게 달라져요. 그 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갈 때 가끔 연예인 중에 약간 비호감 같은 연예인이 있다고 치자고. 근데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인사를 하고 한번 악수하잖아요? 이게 호감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킨십이라고 하는 건 정말 큽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나하고 직접 대면해 본 적이 없잖아. 해봤자 니네 면접 보러 왔을 때 아니면 입학 설명회 할 때 내가 몇 번 갔으니까. 근데 그때는 니네가 나를 본 거지 내가 니네하고 대화를 해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대해서 얘기를 하면 훨씬 친근해진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러한 선거운 등의 자유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일 뿐 아니라, 자, 중요한 말 나옵니다.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른 영역에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영역에서의 자유, 요 자유에서의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와줘야 하는 거예요. 물론 얘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해. 선거운동에서의 자유도 중요하고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쪽이에요. 왜냐? 이런 맥락도 있고 칠판에서가 지었지만 국민 주권주의를 보장하는 그런 방법, 수단이기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해. 그럼 여기서 니네가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무한 보장해주면 안 돼요?
그럼 제일 좋을 거 아니냐? 이 표현의 자유는 다른 자의 전제가 되기도 하고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할 수단이기도 하고 국민 주권주의 보장하는 혹은 민주정치를 보장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그럼 무한 보장하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또 그러면 안 되는 게 봐. A당 후보가 있고 B당 후보가 있다고 칠게요. 이 사람은 재산이 100억이야? 이 사람은 재산이 1000만 원이에요? 아이고. 재산이 이렇게 돼? 1000만 원 좀 너무 적은가? 억으로 갑시다. 억으로. 억 정도는 가줘야지.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우리가 완전 풀어버리잖아요. 완전 풀어버리면 봐봐. 이 사람은 난 국회의원이 꿈이야. 그래서 100억을 다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50억은 선거 운동원을 쓰는데 쓰고 그러면 생각해봐. 1인당 1000만 원만 줘도 야 이게 몇 명이에요? 1인당 100만 원만 준다고 칩시다. 그럼 엄청 많이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운동원을 한 3만 명을 썼다. 이 사람은 요거 쪼개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0명을 썼다. 누가 이겨요? A당이 이겨요. 이거는 어떻게 해도 이깁니다. 왜냐?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이게 얘네들은 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3만 명을 나의 운동원으로 쓰겠다. 그러면 이 운동원들은 대부분 나를 찍을 거예요. 그건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운동원이야. 약간 자원봉사 개념도 있지만 그 자원봉사 교통비 같은 건 주거든요. 그런 걸 준다. 그럼 얘네들은 나를 위해 뛰는 애들이다. 그럼 나를 찍겠지. 그럼 거의 붙은 거 아닙니까? 이쪽은 나를 찍어도 300명이잖아. 자, 그리고 또 3만 명이나 되면요. 아까 김포시 15만 명이라 했잖아. 15만 명. 3만 빼고 12만 명. 야, 그러면 한 명이 맨날 4명만 데리고 맨날 설득해도 이기겠다, 야. 그 중에 2명을 끌고 와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 300명은 아무리 만나도 10만 명도 못 만날 거예요. 그 차이예요. 이게 되게 큽니다. 그래서 무한 자유를 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라달락이야. 보세요. 선거운동에서 평등선거의 실현, 즉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선거운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개별적 규제하는 것보다 선거비용 최고 지천을 정해서 범위 내 선거하기 바람직하다. 무슨 얘기냐면 봐봐.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그래서 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니네가 만약에 선거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제한을 걸겠다. 얼마로? 1억으로. 그럼 얘는 1억밖에 못 써요? 얘는 최대 1억을 쓰겠지? 그럼 이 안에서 최대한 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비용으로 제한하지 않고 방법으로 제한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밤 22시 이후에는 선거운동 금지.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쓸 때는 최대 2쪽만 가능. 뭐 이렇게 제한을 하면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선관위에서 정말 22시 이후에 안 하고 있나? 정말로 이 홈페이지가 2쪽밖에 안 되나?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엄청 손이 가고 번거롭고 약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선관위는 비용으로 제한을 하면 다 풀어주는 거야. 다 풀어주고요. 비용만 제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1억 범위 안에서 A당 후보는 뭐해요? 1억 가지고는 좀 쉽지 않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럼 난 여기서 50%는 운동원을 쓰고 30%는 인터넷, SNS로 홍보를 하고 20%는 무언가 인쇄물을 활용해야지. 근데 B당의 후보는 1억 가지고 그래? 난 1억 100% 운동원을 써야지. 방법이 달라지겠죠. 실제로 있는 규칙이야.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비용은요 제한을 둬요. 그러니까 제한을 두니까 장점이 뭐냐? 책에 있는 거 뭐 있느냐 봐봐. 개개의 선거운동 행위 수단 방법된 규제보다는 비용 측면 더 규제의 실효성, 실제로 효과가 발생하는 게 더 크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 후보자마다 선거운동 방법을 재택 운영하게 돼서 각각 달리 선거운동 할 수도 있죠. 아마 여러분들 그 지역구 후보 보면요 꼭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 트럭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위에 이런 거 있고
여기에 후보자가 차 타고 다니면서 연설을 하거든요. 이 차가 꽤 비싸요. 이게 한 5천인가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 5천을 여기 쓰는 거야. 그럼 나는 아니야. 어떤 사람이 이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있지. 줄줄이. 후보자랑 운동원이랑 같이.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각각 다른 겁니다. 창의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동시에 규제가 적음에 따라 규제 인력이나 기구도 줄일 수 있다. 이게 선거 비용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최소화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별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규제 혹은 확인할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해요? 비용만 제한을 걸어요. 선생님 그 확인 어떻게 해요? 선거가 끝나고 영수증 확인해요. 영수증을 확인해서 1억 내부에 썼으면 됐다라고 하는 거고 1억이 넘어가면 제재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2억을 썼어. 그러고 당선됐어. 선생님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취소. 당선 취소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넘겨서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책에는 없지만 선생님 그러면 생각보다 국회의원 후보 선거 나갈 때 돈이 많이 드는데 돈 없는 사람은 못 나가면 그것도 차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선거비 보전이라는 걸 해줘요. 근데 이것도 약간 단서가 있어. 투표를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내가 해당 지역에서 15%일 거예요. 20인가?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 이상 받으면 100% 돌려줘요. 내가 1억 들면 세금에서 1억을 날 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10에서 15%면 한 일부 주고요. 10 이하면 하나도 안 줘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비율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있어요. 여기까지가 라달락이지? 자, 그러면 아마 니네가 궁금할 거야. 선생님 그렇다면 선거운동에서의 자유랑 선거운동에서의 공정성이랑 어느 게 더 우선돼야 되죠? 이게 약간 우선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잖아.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마지막 단락 볼게요. 선거운동의 공정보장을 목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한지를 떠나서 제도의 효과에 따라서는 자유를 규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둘은요. 역의 관계라고 해요. 이게 반비례 관계 비슷하지만 반비례라고 하면 안 돼요. 반비례는 좀 약간 어느 정도 비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되는 얘기만 나오는 거야. 역의 관계인데 공정보장을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거나 선거 비용을 제한하게 되면 자유가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선거운동의 자유, 공정의 관계는 역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오른쪽에 잠깐 보면은 요거 있죠? 이거 있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요게 선거의 자유와 비용, 돈을 많이 쓰면 자유로운 거죠. 요거는 반대. 마지막까지 볼게요. 자유를 보장하면 할수록 공정이 보장되지 못하고요. 공정을 보장하면 할수록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느 정도로 조절할지 관계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요거를 실제로 조절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 오른쪽에 문제 볼게요. 아마 오늘 문제까지 풀면 딱 끝날 것 같아. 자, 12분 남았군요. 4번이요. 가나다라마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요. 가, 선거운동의 정의를 설명하고 성패에 따른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맞죠? 가, 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좁은 넓은 의미를 설명한다. 맞고요. 다,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있죠. 왜요? 이게 국민 주권주의 보장하는 거고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봐봐. 그로 인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건 안 됩니다. 써놓고 볼게요. 잘 봐. 3번.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선거운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언급을 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선거운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이런 거 어디냐? 또는 선거운동의 자유 문제 없잖아.
물론 마지막에 마달락 하면 하나 언급하는 게 있죠.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 할수록 공정성이 침해된다는 살짝 언급하긴 하는데 그거를 여기선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지 3번 약간 애매한 것도 있고요. 이게 이유와 그로 인한 문제인 건지 선거운동 보장인지 요거는 헷갈리긴 하는데 관계없죠. 이러거나 저러거나 틀려요. 3번이 답이에요. 선거운동에서 공정한 선거 실현 방법 장점 얘기했고요. 비용 제한이 편하다고 했고요. 5번 둘은 여기관계다. 마달락 맞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선거운동의 자유는 원칙 참정권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거 우리 나달락에서 얘기했죠. 또 볼게요. 다 지우고. 자, 문제 5번에 1번은 나달락이 있고요. 자, 2번. 선거운동의 자유는 문화, 경제 자유를 보장한다. 다른 자유의 전제가 된다. 이거 다달락이 있었죠? 자, 3번이요. 선거에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려면, 그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려면 이것도 다달락에 있는 얘기고요. 4번이요. 출판 통 결사의 자유는 민주정치 가능의 보장적 성격을 지닌다. 그래, 보장적 성격을 지닌다. 이것도 다달락에 있었잖아요. 자, 5번은요. 왜 틀려요? 규제의 실효성을 키우려면 선거 비용에 대한 규제보다 선거 방법에 대한 규제가 더 바람직하다. 이거 나달락이 있는데 바꿔주죠. 선거 비용 규제, 방법 규제.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이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위치 바꿔줍시다. 그러면 맞아요. 5번의 답은 5번이고요. 자, 마지막에 6번 볼게요. 이것까지 하고 오늘 끝낼 거야. 그려놓고 갈게요. 자, 규제를 하면 할수록 자유는 떨어져요. X축이 변수인 건 알고 있겠지? 그 다음에 선거 비용을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선거에서 자유는 지극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둘은 역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봐. 1번. A에서, 이게 A잖아요. 선거운동의 규제가 B에서 이루어진다면, 봐요. B에서 이루어진다면 자유는 여기지. 선거운동의 자유는 A만큼이다. 맞죠? 좋은 얘기예요. 자, 2번. A에서 선거운동의 규제가 A 방향으로는 이야기는 이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자유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유는 이렇게 올라가겠지. 맞죠?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된다. 맞고요. 3번이요. B에서, 이쪽이에요. 선거운동의 비용이 이만큼 보장이 되면 선거운동에서의 자유는 얼마만큼이요? 이만큼 보장되겠지. 근데 이게 뭐였죠? G예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이게 A잖아? A, G만큼 보장된다라고 말을 해야지. 근데 선택지 3번에서는 뭐라 그랬죠? 선거운동의 자유는 B만큼 보장된다 그래서 요걸 얘기했잖아? 아니야. 요만큼 보장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요렇게 고쳐놔. A에서 G만큼 보장된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6번의 답은 3번이고요. 맞아 볼게요. B에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 비용의 관계는 봐봐. 비용과 자유는요. 비례관계예요. 여기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맞죠? 5번이요. A, B는 선거운동의 공정보장을 목적으로 한 제도가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 비용 규제 요거요. 선거운동에서의 비용 규제가 바로 공정보장을 목적으로 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텐데 비용을 규제하니까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